메도우빌이라는 소박한 마을에는 기분 좋은 언덕과 생기 넘치는 야생화가 있는 들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는 클라라라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다. 클라라는 어릴 적부터 친절한 성격과 뛰어난 예술적 재능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종종 마을 광장의 오래된 참나무 아래에서 스케치를 하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클라라는 세상의 무게가 자신의 어깨를 누르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은 새로운 도전들을 가져왔고, 클라라는 최근 성업이 번창하는 마케팅 회사에서 첫 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그가 익숙했던 평화로운 삶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다. 다가오는 마감일과 도시 생활의 끊임없는 속도는 그녀를 압도하고 지치게 만들었다. 클라라의 스트레스 수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는 수면 부족과 끊임없는 걱정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불안감으로 휩싸여 그녀의 마음은 늘 일, 관계, 개인 목표에 대한 만약 그렇다면 목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고충에 더해 클라라의 창의력도 점점 시들어갔고, 스케치북은 몇 주 동안 손대지 않게 되었다. 가을의 한 오후, 황금빛 잎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 클라라는 자신의 오랜 친구인 올리버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올리버는 지혜와 공감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클라라가 직면한 압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을에 구비구비 산책로를 걸어보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평화로운 풍경을 내비치며 걸으면서 올리버는 자신의 스트레스와 불안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클라라에게 마음 챙김의 개념을 소개했으며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그녀의 생각을 고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게 시작해봐. 그는 조언하며 단지 5분의 마음 챙김 호흡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덧붙였다. 클라라는 매일 아침 짧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면접을 준비하는데 그라운딩했다. 그녀는 또한 스케치에 대한 사랑을 재발견하고 매일 예술의 시간을 할애하여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했다. 클라라는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되어 지역 요가 수업에 등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신체적 이완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찾았다.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명상적인 동작은 그녀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었고, 헬로 요기스의 우정은 그녀가 몰랐던 지원망을 제공했다. 올리버의 조언에 따라 클라라는 매일 저녁 저널링을 시작하여 걱정, 성취, 반성을 기록했다. 이 과정은 그녀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걱정사를 더 효과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명료함과 관점을 제공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클라라는 직장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휴식과 자기 관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며 자신의 가치가 생산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균형에 대한 새로워진 집중은 리마커블 변화를 가져왔고, 그녀의 불안은 줄어들고 편안함과 탄력성으로 대체되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클라라의 변화는 그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축하받았다. 그녀의 생동감 있는 스케치가 아파트 벽을 장식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다시 메도우빌 거리를 메웠다. 그녀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굳혔다. 이 여정을 통해 클라라는 삶이 자신의 예술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감정의 색조로 구성된 걸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각 순간을 받아들이고 용기를 가지며 그녀는 계속해서 번창하며 정신적 웰빙을 지키기 위한 도구와 관행이 주어졌다. 클라라의 이야기는 메도우빌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어 정신, 건강의 이해와 관리, 축하의 힘을 증명하는 회고담이 되었다. 그녀의 여정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삶의 불가피한 측면일 수 있지만 균형과 자기인식의 예술을 습득함으로써 조화로운 존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햇살은 따뜻하고 하늘은 맑았죠. 사람들은 겨울을 벗어나 환한 봄을 맞이하면서 밖으로 나가 꽃 구경도 하고 공원에서 피크닉도 즐기며 봄의 기운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봄이 너무 아름답다는 사실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해 봄은 유독 꽃가루가 많았고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지옥이었죠. 제 친구 지수는 원래도 알레르기 체질이었지만 그해 봄에는 정말 고생이 심했어요. 아침만 되면 코가 막히고 눈은 계속 간지러워서 수업 시간에도 자꾸 눈을 비비다가 눈물을 쏟고는 했죠. 심지어는 재채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수업 집중하라는 핀잔까지 들어야 했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지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수와 함께 알레르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찾은 방법은 바로 집안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창문을 열어두는 것은 자제하고 공기청정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죠. 또 집안에 있는 먼지나 진드기를 줄이기 위해 자주 청소하고 침구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빠는 것을 지수에게 추천했어요. 지수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던 걸 보면 이건 꼭 필요한 조치였어요. 다음으로는 식생활을 조절하기로 했어요. 알레르기 완화에 좋은 음식들을 함께 찾아보았죠. 연어, 고등어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수는 싫어하던 생선도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또 녹차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친구들 사이에 그런 차도 돌리고 했죠. 운동 역시 중요한 요소였어요. 알레르기로 인해 자주 피곤해하던 지수를 위해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꽃가루가 적은 시간인 아침 일찍 하늘이 밝아오기 전 부지런히 동네 공원을 달리곤 했어요. 때때로는 함께 스트레칭을 하고 심호흡을 하면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얻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었어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알레르기 반응을 심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같이 웃을 수 있는 일들을 찾기로 했어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유쾌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다양한 맛을 시도해보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의 알레르기 증상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물론 완벽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지수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게 되었죠. 그해 봄을 계기로 우리는 자연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내는 법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봄을 더 즐겁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와 함께 보낸 그 모든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지요.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세월 동안 심장 건강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해왔습니다. 여기서는 심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 7가지를 매우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올바른 식단의 유지입니다. 과거 어느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두 아이의 아버지인 김 씨는 매일 바쁜 일상, 탓에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고 그 결과 매우 빠른 시기에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그때부터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섭취하기 시작하며 심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의 건강 상태는 크게 개선되었고 이를 통해 올바른 식단의 중요성을 온 가족에게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여기에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 포함됩니다. 운동 초보자였던 이 씨는 동네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채 걷기 힘들었지만 자신의 의지로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걷기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은 지나 운동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이제는 마라톤에도 참가할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이 씨는 이를 통해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향상되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금연입니다. 서 씨는 수년간 줄담배를 피웠지만 심장 질환 위험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연을 결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성공하여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흡연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켜 심장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금연 후 서 씨는 숨쉬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직장 스트레스가 많았던 박 씨는 스트레스가 자신의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명상과 요가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감정을 보다 차분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러한 습관 덕분에 박 씨는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간과되곤 하는데 심장의 회복과 기능 유지를 위해 잠은 무척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심장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김양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김양에게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집안 건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체중 관리를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체중이었던 최 씨는 운동과 식단 조절을 통해 차근차근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체중을 감량함으로써 그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었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관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습관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조 씨는 정기 검진을 통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고 잠재적인 심장 질환의 위험 요소를
미리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었으며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심장 건강을 위한 습관들은 단지 심장을 강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며 그로 인해 얻는 건강의 가치 역시 매우 클 것입니다.